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의학공학과 서나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의학공학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의학 분야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학 분야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의학 분야에 맞게 저희 순천향대학교 의학공학과에서는 어떠한 교육 과정과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의학 바이오 분야는 굉장히 큰 개념의 분야이고요. 결국은 인류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단하거나 치료를 할 때 다양한 방법이 동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약품을 사용을 해서 질환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의학 바이오 분야 중에서 의약품 또는 제약 부분에 관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사람의 질환 또 건강 증진 같은 부분은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학 바이오 분야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는 아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고령화에 의해서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잘 살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 등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의학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성장이 매우 기대되고 지금까지 성장을 또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아무래도 의학 바이오 분야의 선두 주자이기는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나 인도,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그러한 신흥 경제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4차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기존의 그 사회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회가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석유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 위해서 그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따라서 생명공학 중심의 융합 기술을 통해서 바이오매스 등이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누구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의 의학 바이오 분야는 단순히 질환을 치료하는 것에서 넘어서 화장품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질 높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수요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 바이오 분야는 성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 산업의 정의와 시장 규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의학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의약품을 시중에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전에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이 통틀어서 의학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연간 1,000조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의약품 시장은 잘 알고 계시는 자동차 시장이나 스마트폰 시장과는 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 전 세계에서 의약품 시장의 현황 보여드리고 있고요. 상당히 규모가 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도 의학 산업은 핵심 주력 산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노바티스나 로슈와 같은 회사는 글로벌 기업 제약회사인데요. 이러한 제약회사가 전 세계 의약품의 4%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서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그 단편적인 학문이 아니라 여러 학문이 융합된 다학제 기반의 지식 집약
화학형 산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약을 만들 때도 화학뿐만이 아니라 약학, 생물학, 화학공학 등의 기술이 다 융합되어져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한 의학산업은 단순히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에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러한 의약품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 또는 글로벌 규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미 FTA나 한 EU FTA 체결에 따라서도 제약 산업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규제까지도 모두 생각해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학문, 그런 복합적인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한마디로 세계 시장을 세계의 약학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탑 20의 제약 회사 이름입니다. 파이저, 노바티스, 로시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마크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계열의 회사이고, 사노피 전부 다 글로벌 제약 회사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글로벌 큰 제약 회사들이 전체 의약품의 4% 정도를 공급하고 있어서 우리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제약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약품 제약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규모로 보면 사실 글로벌 기업의 규모보다는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자 같은 글로벌 1등 제약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려 43조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약품 잘 아실 거고요.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략 1조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국내 수요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약 회사에서 실제로 판매하는 의약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차트는 말 그대로 약의 이름입니다. 약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휴미라, 레미케이드, 엠브렐 이런 약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리고 오른쪽에 그러한 제품명, 약의 이름과 이 약을 만드는 회사 명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표에서는,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글로벌 제약 회사에서 만드는 의약품 위주로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부터 15등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한 그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이제 백신이나 가장 오른쪽에 약효 분류를 보시면 백신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혈액 제제류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동맥경화 치료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를 하는 그러한 의약품들을 다양한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제약 산업은, 그리고 앞으로의 제약 산업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다 예측을 하실 텐데, 그럼 최신의 의약 산업의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현재까지의 의약 산업과 다르게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러한 의약 산업이 이끌어질 것인가는 이제 요즘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아스피린 또는 여러 가지 의약품들은 이제 화학물에서 우리가 추출을 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합성 신약에 포함이 되는데요. 근데 가장 최근에는 이 합성 신약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통합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바이오 신약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에서 글로벌 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약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여러 가지 약들 중에서 바이오 신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는 최근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오히려 합성 의약품의 개발은 좀 소강 상태가 되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발 생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합성 신약 개발의 감소 폭이 좀 있는 반면에
신약 개발의 발견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 이제 1980년대부터 그러한 트렌드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2018년도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유전자 가위 기반의 신약 이라고 해서 맞춤 의료라고 해서 개인별로 가장 적합한 바이오 신약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유전자 기반 신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개발 단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 뭐 항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신약에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 합성 신약에 비해서 개발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고, 개발하기는 더 어렵지만, 하지만 훨씬 더 환자 각 개인에 맞춰서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비를 투자를 해서 이러한 새로운 바이오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은 한마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단백질 또는 외부에서 가지고 온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을 이용을 한다든지 유전자에서 잘못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붙이는 것과 같은 분자적인 수준에서 질환을 치료를 하는 그러한 약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모두 가능한 이유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후에 우리가 분자적인 수준에서 사람의 질환이 왜 생기는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오 신약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성 신약은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화학 물질로 합성된 것이고요. 굉장히 저렴하게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아스피린, 타이네롤 이런 거 모두 주로 경구 투여제, 우리가 이제 물로 약을 먹게 되는데 그러한 합성 신약이 있는 반면에 뭐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물체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훨씬 더 복잡한 구조의 신약이 바로 바이오 신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 의약품, 항체 의약품, 그래서 보통 주사제로 우리가 투여를 하게 되는데 합성 신약에 비해서 훨씬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싸지는 않고요. 가격이 비싸게 되지만 조금 더 특이적으로 환자한테 맞춤 의학에 의해서 잘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고 있고, 따라서 전체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 신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은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는 근접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개발 측면에서는 세계 10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신약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임상시험도 세계 10위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내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세계 13위 정도에 머물고 있고 해외 수출은 조금 더 어려운 편입니다. 그런데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진출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 수출의 그러한 매출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글로벌 제약회사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세계 50대 제약기업 중에 한국 기업은 아직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의약 분야가 어떻게 펼쳐져야 할지 이제 많은 부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파르마 코리아 2020이라는 이러한 로드맵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충족 니즈, 어느 부분에서 이러한 신약이 좀 필요한지 그러한 부분을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는 여러 가지 뭐 바이오 복제 약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진출하는 게 목표이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제약 회사를 만드는 것이 전체 우리나라에서도 제약 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산업을 기반으로 순천향대학교 의학공학과는 어떠한 교육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학교는 순천향 천안병원, 서울병원, 구미병원, 부천병원으로 병원 4개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천안병원 옆에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바이오 메드라고 해서 바이오 의학 쪽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따라서 의학공학과는 아까 설명드린 약학뿐만이 아니라 공학 분야 또 여러 가지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좀 최근에 만들어진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천향대학교는 아까 보신 병원뿐만이 아니라 본교 내에서도 의료과학 분야에 특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에 순천향대학교 산하에 의료과학대학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전 충청권 1위 대학으로도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2009년에는 충청권 선도산업인 의학바이오 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많은 그런 의학바이오 분야에서의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학공학과는 의료과학대학에서도 가장 최근에 신설된 학과이고요.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2012년 3월부터 신입생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충청권에서 저희가 선정된 의학바이오 인재양성센터는 크게 5가지의 핵심 교육 전략으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허가 전문 분야뿐만이 아니라 연구실에서의 그 신약 개발 관련된 연구실 교육 또 산업체 인턴십은 학생들이 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러한 과정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산업체 인턴십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과 과정에서 현장 실습 및 견학을 통해서 이러한 현장에 돌아가는 모습을 잘 볼 수 있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외국 대학과 MOU를 체결을 해서 학생들이 재학 기간 동안 외국에 나가서 관련 분야를 또 실습을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약 산업은 합성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 모두 이제 같이 개발이 되고 있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의학공학과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도 이 전통적인 합성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현재 앞으로 트렌드에 해당하는 바이오 의약품을 모두 학생들이 인지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성의약품 관련해서는 의약품의 합성, 의학화학 등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일반화학, 세포생물학, 일반생물학, GMP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에서는 생화학, 병원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바이오 신약 개발 등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기존의 전통적인 합성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바이오 분야, 의학 분야의 핵심 분야인 바이오 의약품 분야까지 통과라는 그러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학공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졸업생들은 어느 분야로 진출을 하느냐? 상당히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산업체에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산업체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제약회사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벤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화장품도 그 의학 분야
약학 분야에 또 속하는 화장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식품회사로의 취업도 가능합니다. 또 그 신약을 개발을 하거나 기존 약품을 조금 더 좋은 개량 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이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타 대학원 또는 해외 대학원에 유학을 가는 진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규제나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기관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제약회사나 관련 분야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 생산공정개발관리부서 또는 품질보증, 품질관리부서, 제품영업부서, 그다음 임상연구, 신약연구개발 또는 대학 교수 등의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약회사나 아니면 국가기관, 또 병원, 또 연구기관 이런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회사에서 인턴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와 연관된 병원이나 병원 부속의 연구소 등에서 학생들이 또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지금 해외 분야에서는 가장 최근에는 태국 또는 말레이시아와 같은 곳에서 학생들이 4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또 해외 인턴십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순히 교실에서 의약학 분야의 교육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현장에 또 투여가 되어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경험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P형 일학습 병행제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3, 4학년 고학년들이 되었을 때 실제로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이 회사에서 제약회사 같은 곳에서 실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학생들이 그 현장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IPP형 일학습 병행제 사업의 최우수 운영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우리과 졸업생들인데요. 이 졸업생들이 이제 대학을 다닐 때, 학생일 때 영진약품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과에 오시게 된다면 이렇게 교육뿐만이 아니라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십이나 일학습 병행제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나 학교 중심의 그런 커리큘럼뿐만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취업 동아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화장품, 화학 화장품에 대해서 탐구하는 동아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공학 개업 취업을 위해서 학생들 간에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 분석하는 그러한 동아리도 있고, 또한 신약 개발, 학생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한 번쯤은 앞으로 필요한 신약이 무엇이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느 분야가 중요한지 이렇게 또 학술적으로 연구해보는 그러한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 중심의 주도적인 그러한 동아리 활동이나 취업 동아리도 우리 과나 우리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의학바이오 분야는 상당한 그 전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성장이 매우 기대되는 분야이고요. 춘천향대학교 의학공학과는 춘천향대학교가 의료보건 기반의 특성화된 대학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서포트를 받으면서 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공학과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생물화학, 그다음 제재 분야에서 최고의 교수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융합적으로 생명의학 분야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권에는 의학바이오 첨단 기술 벨트가 상당히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학교 근처에서 이러한 그 현장에서의 배움의 기회도 많고요. 따라서 그 근처에 있는 다수의 제약사와 MOU를 맺어서 인턴십을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 개인 또는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국책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뿐만이 아니라 연구 환경도 이제 향상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끼리 또 많이 친하고 또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그 선배들에게 연락을 해서 선배가 취업한 회사는 어떤지, 연구소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뿐만이 아니라 교실에서 또는 앞으로 사회 진출할 때 서로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의학학 분야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우리 과가 어떠한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짧지 않게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훌륭한 학생들이 우리 순천향대학교 의학공학과에 진출을 해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의학 바이오 분야에서 좋은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저희 교수진도 매우 노력을 할 거고 학생들도 이에 따라서 잘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